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박 기자님. 네. 지금 판세가 사실 네. 지난주만 해도 좀 몸살, 면역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과 네. 그다음에 여론 그 바람, 지금 야당에 이게 침울하게 변해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느껴지면서 저는 반갑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다룰 사람은요. 네. 유두 김준혁입니다. 예. 정말 이 사람을 참 말하기도 애매해. 이제 그거를 좀 놀리시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아니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 예전에 그 김용민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수원 화성을 갔다가 뭐 여인의 그러니까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 뭐 유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의 유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화성 자체가 뭐 여성의 젖가슴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을 찍을 때 아니 대체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다니길래 그런 문화유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아니 그게 사고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했다는 발언들이 또 나왔는데 그게 또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앞서서 얘기한 무슨 여성의 젖가슴이네 유두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인상을 쓰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사람이 조금 이게 성 인식이 뭔가 왜곡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 저질이야 이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한 그 관념이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이 사람이 무슨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일본군 위안부하고 관계를 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에 자기 제자하고도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저 사람이 성관념이 평범하지 않구나. 이런 걸 떠나서 저 사람의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우리 아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호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한테 무슨 저 제자하고 관계를 했느니 무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하고 관계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얘기하신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띄울 건데요. 최태민 목사가 사실은 박정희하고 섹스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태민 목사가요. 최순실의 아버지. 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동성애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그 지면을 안 보고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이해한 것과 좀 달라서 제가 이해한 거는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태민이 그러니까 마약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환각 파티 이런 걸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성들하고 난교를 하는 그런 사이였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을 가지고 뭐 나는 뭐 궁중애로 뭐 교수다. 본인 스스로 뭐 김준혁은 유두 교수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줄곧 소개를 했고 뭐 자기는 섹스 궁중사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질스러운 그 성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발언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왜곡된 발설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배설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신 그 김한란 여사를 가지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근거 없는 발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주장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근거가 있어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근거가 있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그거를
이 사람이 뭔가를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도 그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설사 그게 근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 주장이 종합적으로 맞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역사에서 이 소외되고 또 엄청 핍박받고 한편으로는 감춰져 있던 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 아까 뭐 에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어디 이 김준혁 같은 사람들이 어디 술집에 모여가지고 음담패설을 할 만한 그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용민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역사관념, 이 도덕관념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화여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것도 심각해요. 마찬가지인 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사람이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아 그거 누가 얘기한 거 난 인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기의 책임이 면책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 아무리 뭐 요새 뭐 이화여대가 무슨 뭐 여성주의의 본산이니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런 음해도 있고 그렇지만 이화여대는 우리 근대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학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제 초대 총장 이 김알람 박사가 미 군정 시기에 미군 장교들한테 자기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성상납을 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갖다가 이화여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여성을 갖다가 이건 모욕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 교육자들 또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는 2일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뒤에는 생략됐겠죠.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겠다. 네. 그런데 이 멘트들이요. 굉장히 이거는 본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학생, 그리고 교수, 동창 모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던지는 거고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에서 공식 입장문 이런 거 낼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쫓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화여대 지금 교직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학생들 그리고 뭐 졸업생들 이화여대 이 동문들의 배우자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화여대라는 이런 학교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내 아까 가족,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이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저가 지금도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만일에 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이따위로 이야기해서 저 바로 봉기 들고 그렇습니다. 갑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대 보고 무슨 여성주의 뭐 페미니즘의 본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 학교 출신들이. 근데 지금 그 학교 출신들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분개하고 가서 항의를 하고 후보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야지. 지금 이화여대에서 딸랑 공식 입장만 하나 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좌쪽 문을 열고 나가고를 떠나서 나의 명예훼손, 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넓게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굉장히 심해요. 네. 정말 전쟁에서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 다음에 종군 위안부를 보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앞서 그 일제 태평양 전쟁에서 네. 이렇게 좀 전선으로 나가라 이런 거를 독려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군 위안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아무런 요즘에 뭐 온라인상에서 이거 보고 뭐라 하던데 뭐 뇌피셜 이게 김준혁 아까 자기가 스스로를 유두 교수라고 그랬습니까? 네. 유두 교수의 정말 이 망상에 가까운 그런 발언입니다.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남은 선거기간 10일도 안 되는 선거기간 동안 그냥 참고 덮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참고 덮고 갈 사안인지 댓글들을 보면요 네티즌들 역시 찢 주물러
그러니까 뭐 여성을 아예 성적인 뭐 비하 대상으로 봤으니까 주물러 당원격에 맞는 좌파 선동 방법 그대로구나. 쓰레기 집산지의 소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놈의 교수라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공천 룰, 심사, 검증 자체가 문제가 있다. 대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통과되는 심사의 그 잣대가 너무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음. 이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 아이고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그 비하를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좀 우습게 여겨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저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 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유두를 찾아대고 맨날 그다음에 무슨 이 근거도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기관에 이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것도 이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꼭 필요한 발언이다 했을 경우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쥐뿔 같은 권력 조금 가졌다가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면 거의 뭐 수준이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 방탄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국회에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과 좀 매치가 되는 이미지. 제 생각에 저는 정청래 의원하고 쌍두마차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람들 때문에. 많습니다. 뭐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뭐 양문석도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진을 보지 않습니까? 뭐 정청래 저리 가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드림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림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민생을 보고 본인을 낮추며 불체포 특권 포기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포기 각서에 동의하고 지금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검증의 잣대를 통과했다. 우리 국민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그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도 후보로 뛰고 있다. 그 후보로 뛰고 있는 곳이 민주당일세. 수준 이하다. 대한민국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쪽은 아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